네, 이제 착석도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경찰의 주인공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들의 소감과 인사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럼 이태원 씨부터 소감과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시경찰에서 막내 형사를 맡게 된, 수사관을 맡게 된 이태원입니다. 이렇게 도시경찰을 통해서 경찰이라는 또 경험을 할 수 있고 체험 느낄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촬영하는 만큼은 정말 경찰이라 생각하고 꾸미지 않은 모습, 정말 흔히 말해 MSG가 첨가되지 않은 정말 진짜의 경찰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재윤 씨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좋은 역할보다 나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좋은 역할도 몇 번 했고 경찰도 역할 많이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악역을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제가 배우를 하는데 앞으로 순환 역할을 하겠지만 형사 역할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저는 이제 이 도시경찰에 도전을 했고요. 막상 해보니까 사실 제일 행복했던 지점은 되게 다른 공간에 있고 어려웠고 힘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저희들의 아빠였고 또 남편이었고 형이었고 동생이었다라는 부분들, 또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껴서요. 사실 도시경찰 촬영 저희 갔다 와서 느낀 거는 너무나 따뜻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찰이라는 이미지가, 또 형사라는 이미지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장영 씨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영입니다. 오늘 도시경찰을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촬영을 하면서 참 많은 어떤 호기심과 또 그에 따른 두려움도 있었는데, 막상 사람이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힘겨운 점도 있었고, 또 재훈이 형 말처럼 아주 재밌으면서 따뜻함을 느꼈던 시간도 있었고, 그래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업무에 대한 것들이 사람 수에 비해서 너무나 많구나,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또 그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것도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배우로서 형사 역할을 나중에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냥 막연하게 대사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또 이 도시경찰이라는 것을 한번 도전을 해봤고, 아무래도 이제 검거를 하면서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분위기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막상 사람을 검거한다는 게 그냥 생각이랑 다른 가슴에서 느껴지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여러 이유로 이 체험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이 안에 있는 부분에 사실적인 거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최대한 맞춰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민재 씨 소감과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민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도시경찰에 합류하게 되면서 사실은 좀 긴장되고 좀 이제 추상적으로 알아가던 이제 경찰이라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좀 깊숙이 들어오게 돼서 좀 몰랐던 그런 사실들이라든지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체험을 지금 한 100분의 1 정도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직업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직업에 대한 뭐 진실성? 예, 경찰분들이 가지고 계신 로고라든지 예, 사실은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배우라는 지금 직업을 가지고서 이렇게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게 워낙 리얼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사실 배우분 선배님들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 뭐 진짜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인을 잡는다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자극적인 게 아니더라도 좀 형사분들이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배우분들이 거기서 많은 경험을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조범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브리온, MBC 에브리온을 맡은 조범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가운데서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시경찰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도시경찰은 2017년에 저희가 시골경찰을 시작으로 이제 경찰 시리즈를 런칭하게 된 이제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시골경찰, 그 다음에 이제 해양경찰, 바다경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도시경찰 이게 세 번째 시리즈고요. 그 경찰 시리즈로 같이 DNA를 공유하면서 다른 출연진과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방송에서 특별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스피노프 형태의 경찰 시리즈입니다. 도시경찰과 형사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5분의 인사말과 소감 모두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쪽에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현정 기자인데요. 멤버분들께 질문이 있는데 장혁 씨, 조재현 씨, 김민재 씨는 드라마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이 형사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되게 비장한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니까 어땠는지 궁금하고 조재현 씨는 또 바다경찰 할 때는 또 같은 경찰이지만 또 뭐가 달랐는지도 궁금하고 이태원 씨는 이제 막내를 맡았다고 하셨는데 선배들과 또 어떻게 지내고 어떤 케미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태환 씨부터 네. 먼저 답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입니다.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저희 이제 선배님들이 무서우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뵀었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잘 챙겨주시고 너무 재훈 선배님 같은 경우 호탕하시고 진지하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서 또 이제 장난도 좋아하시는 장혁 선배님 그리고 민재 형님은 이제 은근히 민재 선배님은 귀여우시면서 허당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뵈니까 나쁜 뜻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4명이서 있을 때는 선후배이지만도 같은 지금 동료 형사 수사관으로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전 편안하고 챙김을 받으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재윤 씨, 바다경찰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바다경찰을 경험해보고 다시 도시경찰로 왔는데 바다경찰은 일반 지구대에서 그러니까 해양경찰 지구대 파출소라고 하죠.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번 용산경찰서 진흥범죄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수사과에 저희가 지금 배치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공기 자체가 달라요. 네, 바다경찰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건이 발생되는 건 똑같거든요. 어디나 똑같은데 바다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좀 임무의 비중을 넣으면 좀 중간 정도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낚시를 가시는 분들 아니면 어선을 나가시는 선원분들을 일단 가장 큰 일단 일의 순서가 임금이라고 해서 이제 인원 체크하는 게 제일 먼저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사건이 이제 해양 입수자들 발생됐을 때 저희가 구조하는 작업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일단은 제 스스로가 다치거나 제 스스로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네, 일이 발생됐을 때. 근데 도시경찰은 이 수사과 형사과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예능이지만 사실 다큐성을 띤 예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웃기려고 뭘 짜고 연출부, 제작부, 그다음에
뭐 작가들이 합심을 해서 무언가를 씬을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나중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이대호 팀장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범죄사냥꾼이 계신데 그분 팀 하에 저희가 이제 지휘하에 움직이는데요. 100% 리얼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한 친구 작가가 짠 것도 없고요. 저희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침투하고 수색을 하고 잠복을 하고 근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 속된 말로 애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시경찰은 바다경찰과 다르게 조금 더 떨림과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 사실 처음에 저희가 그 범죄자를 체포를 했거든요. 체포를 하고 저한테 그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하라고 이대호 팀장님이 저한테 재율이 네가 체포해?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 쫄보됐어요 순간. 너무 떨어가지고 근데 진짜 옆에 있는 장혁 이 친구가 진짜 역시 다르더라고요. 네. 너무 잘해줘가지고 사실 저는 너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다경찰과 도시경찰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의 질과 긴장감의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 뭐 아시겠지만 시골경찰과 바다경찰 같은 경우는 여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도시경찰은 많은 분들이 뭐 댓글에 그런 말도 있으시더라고요. 여자분이 없느냐.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고 힘을 많이 필요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남녀 평등한 사회에서 여성분이 약하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조금 저희가 이번 도시경찰에서는 그래도 현장에서 영화 드라마에서 형사 역할이라든가 좀 액션 같은 것들 많이 했던 분들 조금 더 리얼한 타이밍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함께 했는데 정말 되게 강인한 남자의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되게 섬세하게 요리하고 청소하고 막 그런 꼼꼼한 모습들도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혁 씨와 김민재 씨한테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직접 경찰을 해보니까 어떠신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경찰 특히 이제 형사 거기도 지능팀이라는 곳에 가서 굉장히 좀 액티브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험난한 일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 와서 정말 체감적으로 느낀 것은 수상함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단서를 많이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탐문을 하고 탐정으로서 뭔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넓은 어디 있을지 모르는 곳에 반경을 줄여가면서 거기서 그 시간과의 어떤 싸움과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체포가 된 후에 그거를 또 서류로서 업무를 또 해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체감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구나. 그리고 몰랐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기서 좀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량이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두꺼운 어떤 서류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업무가 그렇게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담을 해가지고 가더라도 좀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분들의 어떤 그런 힘든 부분을 좀 많이 느꼈었고 그 형이 옆에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범인을 검거하러 간 그 시점에서 이게 미란다 원칙을 고수한다라는 게 그냥 대사로는 그냥 뭐 이제 외운대로 이제 하겠지만 그 현장을 통해서 거기서 사람과 사람을 맞대응한 상태에서 그 말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형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그 다음 근무를 했을 때 제가 말을 했는데 저도 이게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아무튼 뭐 잘했다는 데 근데 진짜 그 뭔가 체감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달랐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 어떤 이야기가 주어져서 그 이야기의 논리에 맞춰서 흘러갔던 부분이 아니라 단지 그냥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검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가 저희가 그 상황 안에서 임기응변과 또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걸 채워나가는 지점이 그 촬영하는 동안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민재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제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동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배우나 이제 모두 구성원들이 그 이야기의 가치를 위해서 실제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면을 찍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고 그 이야기의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지금 도시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실제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진짜로 뭐 연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매 순간 이게 직업, 이 경찰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고라든지 또 제가 잠깐 동안에 어떤 수업을 했었어요. 경찰분들의 어떤 뿌리, 역사적인 것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게 좀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지금 하는 동안에 조재현 선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뭐 전혀 각본이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좀 뭐 여유를 가지려고 하지만 좀 긴장 속에서 계속 있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저기 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TV리뷰 홍소연 기자입니다. 어느 분이 제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난번 바다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뭐 익수자 구조를 위해서 뭐 훈련도 하고 따로 준비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시즌에서는 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 체력 단련이 따로 필요했다던가 구체적으로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익히고 들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재현 씨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다경찰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다경찰 때도 속된 말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물속에서 나오질 않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전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장혁 형한테 얘기했던 거 제가 한 게 사실 저희가 이제 본 촬영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경찰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수사과가 어떤지, 형사과가 어떤지, 그다음에 기초 훈련, 체력 훈련, 테이저건 훈련, 권총 사격 훈련을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본 촬영까지 포함해서 제일 힘들었던 건 기초 체력 훈련이었는데요. 예, 호신술이었나요? 예, 호신술 할 때 사실은 이제 뭐 팔을 꺾거나 범인을 제압하는 체포술보다 사실 기초 체력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몸풀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예, 정말로 그만큼 그런 것 같아요. 그걸 겪어보면서 경찰이라는 직업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옆에서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또 우리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 1시간 또 1분 1초 얼마나 많은 체력 훈련과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습할 때 가장 힘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번 맞아보고 싶어서 테이저건 한번 맞아봤는데 맞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픕니다. 네.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서 왜냐면은 뭐 나중에 그 근무를 하면서 사용할지도 모르지만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부터 해서 뭐 호신술이라든지 이런 걸 뭐 한다고 뭐 해서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수업을 받았지만 확실히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단서를 어떻게 찾고 보존하고 수사 반경을 줄이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음 촬영할 때 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좀 많이 깊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이태환 씨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막내로서 보시기에 형들 중에 누가 가장 체력이 좋은 것 같나요? 네, 당연히 나이보다는 좀 생각했던 것처럼 역시 장혁 선배님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 예고편에 나왔듯이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돼가지고 새벽부터 기상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재현 선배님도 그렇고 씻을 시간만 정해놓고 일어났다면은 장혁 선배님은 저희보다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뭐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킥복싱도 하시고 복근 운동하시고 막 이런 운동을 하시면서 체력을 단련시키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이렇게 체력이 좋은데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대단했어요, 진짜. 예. 철봉 갖고 다니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 철봉 갖고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어디 가는데 바벨 갖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예, 10kg 바벨과 철봉을 갖고 다니면서 예, 문에 걸어놓고 턱걸이를 한 100개씩 합니다. 중요한 건 본체로 들어갈 때 지쳤다라는 거죠. 아침에 그렇게 쌩쌩하게 운동하고 줄넘기 잠을 자야 되는데 저는 자야 되거든요. 저는 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잠이 모약이라서 자야 되는데 그 복싱 그거 타이머를 틀어놔요. 3분 딱 운동하고 땡 치고 30초 또 땡 또 3분 땡 이거 한 10라운드씩 하나 봐요. 제 알람 세상에서 그런 알람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와 그리고 나갔는데 진짜 대단한 운동 줄넘기부터 해서 뭐 그 뭐죠 그거 저기 아니야 섀도우복싱 말고 하는 거 절권도 이런 것부터 해서 되게 운동 연습하는데 막상 저희가 출근 9시거든요. 네. 8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네,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방전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 최고의 체력 1등입니다. 1등. 네, 장혁 씨 해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방전 안 됐습니다. 단지 잠복을 몰랐을 뿐입니다. 잠복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보통 촬영장에 항상 아침에 운동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익숙해져서 뭐 이렇게 똑같이 가져왔는데 여기는 잠복이라는 게 있어서 잡기 전까지 집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좀 방전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 운동 안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기자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 왼쪽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통은 유지 기자입니다. 그 조재윤 씨랑 이제 그 안에 있으신 분들께 질문하시겠는데 조재윤 씨는 커피 프렌즈도 지난주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 도시경찰도 지금 나오고 계시고 예능 블루칩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좀 이런 예능에서 사랑받는 거가 어떠신지 기분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안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찰 연기가 아니라 진짜 경찰을 하시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걱정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내분들이 어떤 반응 보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조재현 씨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지금 사랑받고 있는 기분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와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저는 배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행운이 따라온 것 같아요. 최근에 타방송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도 잘 되고 있고 또 타방송에 최근에 이제 커피 프렌즈라는 그 예능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유연석이라는 친구가 우연히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촬영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게 도시경찰 촬영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도시경찰 그 첫 촬영하고 있는 날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형 제주도에 내려와줘.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려갈게. 내려갔더니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예능 촬영인 줄 내려가서 알았고요. 사실 도시경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바다경찰 시즌2를 하고 싶었었어요. 파일럿이었는데 레귤러 프로그램 되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도시경찰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다경찰 했으니까 못하겠구나 그랬는데 그때 바다경찰 2년이 돼서 그랬는지 이제 이렇게 또 국장님이랑 이승호 PD님 연락이 와서 함께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블루칩이라는 것보다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되게 먼저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하여튼 요즘 되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해요. 와이프요.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어두운 세계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금 밝은 세계로 나오게 돼서 되게 뿌듯해하고요. 일단은 제 아들이 5살인데 그 전까지는 아빠가 배우라는 것, 또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알더라고요. 흉부외과라는 드라마 했을 때 아빠 왜 이렇게 나쁜 의사야? 스카이캐슬 할 때 아빠 되게 많이 웃는다.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꼭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좋아합니다. 예, 건전한 역할을 맡아서 그런지 좋아하고 돈 많이 벌어오라고 그러고 국장님 계약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장혁 씨께서도 아내분께서 어떤 반응 보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저도 경찰이라는 직업이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또 정감이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취업 유지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나올 때마다 제가 예전에 보이스라는 작품을 했을 때도 경찰 형사로서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그 뭔가 정의를 수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 도시경찰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한테도 그 좋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재 씨께서도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처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일단 걱정이 많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취지라든지 거기에 좀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찰 조직 안에서도 어떤 그런 좀 누가 끼치지 않게끔.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 뭐 사적으로 여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서 배우신 분이긴 하지만 어떤 이 조직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뿌리가 우서가 엄청나게 깊고 그 시작이 굉장히 제가 알던 거하고 다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좀 경찰 시작에 대한 그런 사명감?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좀 제대로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좀 약간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하고도 그런 제가 체험을 했던 경험했던 과정들을 사실 좀 많이 나누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당연히 뭐 긴장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이지만 좀 더 잘 해내길 응원하고 있는 입장으로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강원 씨는 걱정 안 하나요? 이태원 씨께서는 그럼 아내분이 없으시니까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네. 걱정하시겠죠. 네. 걱정 안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분들께서 아무래도 첫 번째 몸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형께서 형이 했고요. 아무래도 경찰 이미지에 또 해가 되지 않도록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 훗날 제 누가 될지 모르는 와이프분께 멋진 이렇게 기록, 멋진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이번 도시경찰 더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김민재 씨께서는 첫 예능 도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 이 도시경찰을 택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뭐 예능 선배 다른 부분도 뭐 있었지만은 제가 사적인 이야기하는 걸 제 개인적 취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 작업에 임했을 때 어쨌든 공동적인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동료들하고 그 나누면서 어떤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를 두기 때문에 했었는데, 도시경찰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제가 선배님들도 당연히 다 한번 개인적으로 자료를 했을 때도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보이는 것보다도 진짜로 노고를 하고 계시는 경찰분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진정성 있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봐왔던 것들하고 다르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김민재 씨께서도 이 도시경찰 통해서 예능 블루칩으로 거듭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기자님들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V리포트 이유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먼저 김민재 씨께 질문이 있는데, 여기 소개해 보니까 보기와 다르게 쫄보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언제 가장 쫄았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연하셨던 분들이 약간 방송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걸 좀 후회할 정도로 좀 무서운 순간이 있었는지 좀 각자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출연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핫플레이스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김민재 씨부터 말씀해 주셔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보기와는 달리 쫄보라고. 아, 예, 예, 네, 쫄보. 가장 쫄았던 순간. 네, 저는 겁이 많은 편이에요. 이게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고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안 보이는 편인데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쇼든지 간에 어떻게끔 대가가 돌아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예측되지 않는 어디 공간에 갔을 때도 제가 잘 익숙치 않은 공간에 가면 예사가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기도 하고 네, 쫄보예요. 후회할 정도로 무서웠던 순간도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이 도시경찰은 뭐 후회한다기보다 지금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고요. 그리고 매 순간 긴장이 되고 뭐 당연히 제가 안 무서울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지금 사건들을 맡고 계시고 이런 제가 이 조직 안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 당연히 무섭죠. 무섭고 존경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서도 좀 무서웠던 순간에 대한 기억 있으실까요? 촬영하시면서 좀 나만 무서운가요? 무서운데? 네. 사실 저희가 그렇죠. 모르고 촬영을 나갔는데 진짜 현장 투입이 되고 그 수배자를 체포하러 나가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도시경찰이 잘 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 좋게 그렇게 딱 간 날 그런 일이 사건이 벌어졌고 저희가 바로 출동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운 좋게 되게 잡기 힘든데 저희가 잠복 근무를 통해서 1박 2일 동안 잠복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엔 그 피의자를 체포를 하게 됐는데요. 그분은 이제 연행해서 경찰서까지 와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체포 장소가 좀 먼 거리였었어요, 상당히. 근데 오는 경찰차 봉고차죠. 보통 이제 스타렉스 같은 봉고차인데 그 봉고차에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이. 예. 전 재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 오히려 제가 재진 것처럼. 예, 정말 다르게 앉아 있었고요. 예, 그분이 옆에 앉아 계셨을 때 딱 진짜 이렇게 태화리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앉아 있는 자리 2옆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분도 키가 상당히 한 185, 6 정도 되셨던 분이고 등 체격도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세요. 아, 저 그때가 되게 좀 긴장되고 무서웠었어요. 예, 처음으로 보거든요. 역할은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아까 정혁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끝나고 난다면 배우라는 직업에 제가 간접 경험이 아닌 직접 경험을 상기 되살려서 다른 역할을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좀 무서웠어요. 앉아보세요. 무서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장혁 씨도 무서웠던 순간 있으셨을까요? 이 무서웠던 순간보다도 항상 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냐면은 실제로 긴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 상황에 접해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곳을 따라서 계속 추적을 해가는데 예를 들면 범인이 한 곳에 있으면 거기 가서 잡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목적지를 가면 범인이 또 이동을 하더라고요. 또 거기 가서 또 그 상황을 계속 수색을 하다가 또 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는 용성지구 안에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인천을 갔다가 뭐 저쪽 어디 지방 경기도를 계속 돌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기운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도 저하가 되고 또 거기서 끝도 없는 잠복을 하게 되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범인을 기다리면서 계속 뭔가 시간에 대한 어떤 다툼 그리고 나타난 그 순간에 그 긴장된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두려움이랑은 다른 어떤 긴장감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냐고 그러셨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러 간 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생일날 이제 촬영을 처음 하게 됐는데 저희가 있는 저희가 이 사이버 팀이랑
저희가 맡고 있는 이 팀이랑 다른 곳에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이버팀에서 거기 이제 당직 근무자를 저보고 데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데리러 갔는데 그분이 안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데리고 설득 끝에 데려와서 문을 딱 여니까 생일 케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오늘 생일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해서 같이 옆에 박수 쳐줬어요. 근데 그게 제 케이크더라고요. 그때 말고는 정말 여기는 뭐 에피소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이 혁이 때문에 웃었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재밌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정말 경기도 웬만한 지역은 다 돌아다녔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인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길 제일 막히고 퇴근 시간 제일 길 막히는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타서 인천에서 구리까지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꼭 그 시간에 거기 가야 돼요. 어떻게 범죄자는 그 시간에 그렇게 거기 빨리 갈까요? 저희도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잠복 근무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다 지친 거예요. 이대호 팀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것도 좀 지치셨어요. 근데 꼭 그럴 때마다 우리 장혁 씨가 운전을 해요. 네. 그리고 법인 체포하고 긴장감 최고 극중에 있을 때 체포를 하고 이 사람을 차에 태우고 연행해서 서로 갈 때 길 제일 막히는 퇴근 시간입니다. 강변북로 영동대교 지나서 용산 지나서 가야 되는 강변북로 그 시간을 꼭 장혁 씨가 운전을 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만 재밌었어요. 네. 또 이태원 씨께서는 또 무섭거나 두려웠던 순간 있으셨을까요?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좀 긴장됐던 게 아무래도 평상시에 저희가 촬영 안 이렇게 평상시에 다니다가 경찰차를 보면 괜히 막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허리도 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찰차를 보다가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은 그 경찰차를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옆에 팀장님을 태우다 보니까 괜히 더 긴장되고 브레이크도 막 더 밟게 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운전하기가 무서워지니까 몇 번 실수를 낼 뻔은 아니지만 좀 저희는 차 타는 게 두려워. 정말 힘든 혁이가 운전할 때 좋고요. 태환이가 운전할 때 정말 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좀 긴급해서 빨리 가야 될 때 스타일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운전을 한 이후로 팀장님이 제가 저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기자님부터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문화일보 김인구 기자인데요. 조범국장 이렇게 일단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혁 씨한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게 시골 경찰 시리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골 경찰 시리즈는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 그 시골 경찰 시리즈가 주는 재미가 이제 예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와닿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시골 경찰이라고 하는 정감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좋았거든요. 그런 재미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이 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출연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까 조재훈 씨도 말씀했지만 다큐 같은 예능이라고 그래서 거의 다큐에 가깝게 굉장히 공포스럽거나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왜 굳이 그 시골 경찰과 바다 경찰이 그런 어떤 형식과 포맷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하시게 됐는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실 때 뭔가 좀 다른 게 있다라는 걸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형식이라고 그럴까요? 미국의 이제 리얼 다큐에 보면 캅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그냥 카메라가 그냥 무조건 따라다니는데 굉장히 사실은 공포스럽고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장면에 그 출연자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얼마나 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꾸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형사물에서 절권도 유단자시고 그리고 워낙 액션을 잘하니까 형사 연기에 대해서 최고 연기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오셨어요. 경험을 하니까. 근데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게 그 실제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기할 때 어떤 그런 실제 간접 체험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많이 경찰 연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다음에 이런 어떤 다큐에 가까운 예능을 하면서 실제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경찰 연기 중에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동 국장님부터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고 또 저희가 또 많이 의도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경찰 시리즈를 시작할 때 가장 큰 부분들은 우리 민생 또 우리 국민 우리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공무원 조직 중에 하나가 경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경찰 공무원의 우리 배우들이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투신해서 일을 하면서 이 배우들의 그 눈과 배우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잊혀졌던 공간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도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골경찰은 그 공간이 주는 따뜻한 의미들을 리얼하게 잘 또 배우들의 눈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재현을 해냈고요. 바다경찰은 또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가치들을 또 그 해양경찰을 통해서 또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도시경찰은 또 말씀하신 대로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또한 우리 삶이라고 여겨지고요. 우리 도시가 다이나믹한 도시가 주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우리 용산경찰서 진흥팀 우리 이 네 분의 배우를 통해서 우리 도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뉘앙스나 이런 부분들은 틀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대로 이 시리즈라고 굳이 붙인 이유 부분들은 저희가 이 경찰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계속 스피노프하고 다른 타이틀로 진화해 나가면서 새로운 독자적인 어떤 브랜드로 계속 프로그램이 진화해 나가는 걸 한 채널에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우리 배우분들도 출연들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좀 맞춰서 거기에 맞춘 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조재훈 씨까지 김민재 씨 포함해서 봤을 때 우리 마음속의 형사는 아마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찰서 가서 봤더니 이태원 씨 같은 분이 형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우리의 선입견일 수 있는데요. 이런 형사분들하고 같이 우리 도시의 모습을 리얼하게 좀 그려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이 네 분의 배우들이 이렇게 리얼하게 이제 체험이 아닌 투신을 내서 우리의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도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투영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제작 부분에 포인트를 삼고 있는 게 다큐를 좀 영화같이 찍어서 예능의 포맷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좀 하이브리드 장르 지금까지 좀 시도하기 좀 어려웠던 그래서 아마 이 네 분의 배우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촬영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는 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도했었기 때문에 나름 그 가장 이 특성에 맞는 캐스팅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캐스팅이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의자들이 배운 줄을 잘 몰라요. 같이 본고차에 타고 있고 조서를 받으러 오고 그쪽에 변호사분들이 오고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사관들하고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배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을 잘 하기 어려운 정도의 자연스러운 지금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좋은 캐스팅을 통해서 저희가 의도했던 우리 도시의 이면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용산경찰을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장혁 씨에게 질문 있었는데요. 형사 연기를 많이 해보셨는데 실제와는 또 다른 것 같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좀 실제와는 다른 그동안 경찰 연기가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형사 역할을 한 거는 한 번밖에 없고요. 그 이미지가 좀 그 보이스에서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하신 걸로 이제 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형사가 경찰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달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확실히 업무량 그거는 이제 드라마에 많이 이제 표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사건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고 업무 후 보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원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고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그 뒤처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들어가는 지점 그 부분이 좀 많이 달랐다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네,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톱스타뉴스 이혜지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네 분 중에 좀 제일 긴장 안 하고 네 분이 꼽는 긴장 담담했던 그런 배우가 있다면 누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태환 씨부터 혹시 막내로서 한번 꼽아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장혁 선배님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선배님들도 다 똑같은 비슷한 입장이겠지만 장혁 선배님이 유독 이제 더 침착하신 것 같아요. 현장 나갔을 때 더 제가 봤을 때는 긴장도 안 돼 있고 좀 더 어떤 극한의 이런 공포가 있어도 좀 계속 컨트롤을 하시는 건지 장혁 선배님이 제일 긴장을 제일 잘 잡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잘 잡아요 긴장을 딱. 예, 긴장을 잘 잡고 있죠. 예, 사실 저는 워낙 작품 하면서 친한 또 동료고 또 형동생 사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시경찰 하는데 다른 작품 할 때 몰랐는데 이번에 유독 우리 장혁 씨가 많이 긴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게 리얼이고 실질적으로 전선에서 뛰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쪽 분들은 진짜로 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짜로 투입된 게 아니라 체험단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진짜로 투입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를 더 걱정해 하셔서 저희는 방검복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방탄복 같은 걸 입고 저희는 출동을 합니다. 혹시나 하는 사건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긴장된 모습들은 저희 4명 다 있는데 특히 또 장혁 씨랑 저 같은 경우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일단은 뭐 아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민재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긴장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별명 아까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쫄보라고 저희 나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긴장을 많이 할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제일 긴장을 안 한 친구 중에 한 명인 것 같고요. 민재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제일 긴장하지 않은 친구는 태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저기 국장님 말씀처럼 경찰서에 다 이름 안 그래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 없어요. 네, 그 오산입니다. 오해고요. 네, 다 저처럼 생겼고요. 다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태환이가 애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키는 190인데 188.8. 네. 근데 애교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현장에서 촬영하는 동안 여자는 한 명도 없는 공간에서 태환이 때문에 저희가 웃고 행복해집니다. 네. 커피 정말 잘 타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네. 태환이가 제일 긴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 MBC 에브리원 도시경찰의 제작 발표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기자님들 제작 발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시경찰에 많은 관심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참여해 주신 출연진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의 제작 발표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